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부터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굉장히 네. 유명한 종목이고요. 네, 아기상어 관련해서 음. 가장 이제 대표가 되는 종목 한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을 제가 오랜만에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일단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존의 어떤 전통 육아용품, 뭐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육아용품부터 장난감, 왕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제 저출산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도 기존의 어떤 전통 육아용품보다는 결국 육아 컨텐츠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저출산 문제 자체가 사실상 우리만의 문제, 우리가 물론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국내 이제 OTT 업체들과 다르게 사실 이제 삼성출판사가 2대 주주로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기상어란 플랫폼 자체가 이제 글로벌 공전에 히트를 친 그 플랫폼이고 콘텐츠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제 성장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지금도 사실 뭐 주가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뭐 아기상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베빈 플레이 타임 같은 경우도 8개국에서 지금 이제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어떤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출판사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육아 또 그리고 육아용품 또 왕구 또 그리고 또 이제 그쵸. 학습지까지 계속해서 총망라하는 종합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로 지분을 16.8%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의 김준용 대표의 아들이 이제 김민석 대표인데요. 김민석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이 더 핑크퐁 컴퍼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어떤 주가 상승과 앞으로의 성장성이 사실 국내에서는 삼성출판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언어로 6천여 편의 동요 또 그리고 동화 컨텐츠가 제작돼서요, 전 세계 모든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좀 인기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제 아기상어라는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영화 또 애니메이션 또 그리고 음원 공연 뭐 게임까지 전방위로 지금 이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컨텐츠, 특히 이제 유아 컨텐츠 쪽에서는 글로벌 절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는 뭐 1위를 넘어서서요, 지금 141억 뷰를 기록했고, 특히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같은 경우는 누적 조회수가 무려 700억 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MBN 골드에서 유튜브 조회수가 10,000만 넘어도 막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700억 뷰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거고, 구독자 수가 1억 2천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이제 아기상어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 핑크퐁 컴퍼니의 기업 가치가 1조 정도 이상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지분 가치가 16.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2,100억인데요.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구간은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상장 기대감이 있는데, 또 작년 말에도 사실상 다시 한번 더 핑크퐁 컴퍼니가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구체적으로 상장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예전 같으면 바로 이제 뭐 하한가를 들어가거나 전일 상승폭을 반납하기 마련인데,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뭐 15% 상승 나와주고, 또 그리고 올 초에 1월 3일 같은 경우는 25%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삼성출판사, 이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상장을 넘어서서 육아 컨텐츠 관련해서 이제 거의 글로벌 독보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 삼성출판사의 어떤 지분 가치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사실 주관사를 선정했어요. 미래에셋 증권으로 상장했고, 미래에셋 증권 또한 지금 최근에는 이 더 핑크퐁 컴퍼니 관련된 상장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지금 이제 환율이 문제다.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상장을 조금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이 금리가 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했을 때 더 핑크퐁 컴퍼니의 어떤 상장 가능성,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추진하지 않을까. 뭐 추진 안 해도
추진한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런 어떤 이제 루머만 돌아도 관련 종목들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아기 상어뿐만 아니라 베베핀 관련된 플랫폼도 있고 또 LG 스마트 TV와 계약을 해서 전 세계 184개국에 본격적으로 좀 방영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이제 더 픽업 컴퍼니 또 그리고 이제 유아 컨텐츠 OTT 관련해서의 어떤 사업 확정성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꼭 상장이 아니더라도 이 삼성출판사가 국내 육아 컨텐츠 관련된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서 앞으로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충분히 삼성출판사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주가 위치도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돼서요. 오늘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 삼성출판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에서 요 종목도 한 7% 정도 이제 반등 맞아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조금 조정을 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매수가는 21,7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는 21,000원 끝났는데 21,700원을 좀 높게 잡아서 매수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25,000원 라인대를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시간외에서 7.38% 상승해서 현재 22,550원의 단일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매수가 21,700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영민 매니저님, 삼성출판사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같이 묶어서 봤을 때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 세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셋도 있는데 시간에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시간에서 덜 오른 토박스 코리아가 한 2%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여기까지 묶어서 보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테마주는요, 그냥 대장주를 보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물론 이제 후발주가 더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 뭐 이제 저출산 관련된 또 육아 관련된 가장 테마주의 대장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가방이거든요.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정책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아가방이고 거래량이 이제 가장 큰 종목도 아가방이기 때문에 뭐 테마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가방 컴퍼니가 뭐 대장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대신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제 정책이 좀 시작이 되고 이제 어찌 보면 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민생 행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하고 시급한 게 이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민감도나 또 뉴스화되는 빈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저출산 관련된 테마도 좀 확산이 될 수 있다. 뭐 토박스 코리아도 이제 대안이 좀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여기 리스트에 없는 종목 중에 또 몇 개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차트 흐름이 또 괜찮은 종목이 네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요 네오팜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네오팜의 주력 품목 중에 하나가 영유아, 이 아토피 피부와 관련된 이제 크림, 로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정말 이제 환경 문제하고 또 결부돼 가지고 이 아토피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거든요. 치료도 좀 잘 안 될 뿐더러 출산을 하고 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토피와 관련된 이제 테마로 네오팜 같은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원초적으로 어쨌든 출산을 하고 우리 육아와 관련된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부담되는 게 이제 기저귀 값이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보면 깨끗한 나라 같은 종목. 상가 같죠, 또. 네, 깨끗한 나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 이제 위치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아닐까. 그래서 테마적인 관점에서 대장주는 아가방, 리스트에 없는 종목 중에서는 깨끗한 나라랑 네오팜 이런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테마는 대장을 좀 두드려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우리가 일단 저출산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큰 테마를 형성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는데 정책이 일단 저출산밖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우리가 기대해봐야 할 타이밍일 것 같은데 아까 이 키워드에서 보면은 원전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전 정권과 가장 이제 대비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고 사실 원전 폐기에서 지금 이제 원전 주도 국가로 지금 우리가 발돋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단독 뉴스긴 하지만은 원전 사기 건설에 지금 조기 착공한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다보스
시점에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또 원전 얘기가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한국이 이제 원전 사업을 주도해서 앞으로 뭐 기술 이전이 수출이라든지 앞으로도 원전 관련된 사업을 확대해서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라는 정책이 좀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근데 원전 관련된 이슈는 사실 원전 섹터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대규모 수주회의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그 당시에 또 1호 정책이 또 이제 원전 관련된 그 원전 폐기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다시 복원 관련된 사업이 가장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예전만큼 큰 폭의 상승이 주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내성이 좀 생긴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이제 원전 수출, 뭐 사실 뭐 사우디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 체코라든지 또 그리고 예전에 폴란드 이후에 뭐 이집트와 폴란드 이후에 어떤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니면 또 이제 수주 얘기가 나왔을 때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아직까지 또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이제 법정 분쟁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원전 섹터는 뭐 이런 정책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단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줬다가 금방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정책들도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좀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관련주까지 우리가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수 상승을 이제 좀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큰 손들이 좀 선호하는 큰 손. 종목 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해야 시장이 좀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을 한발 종목으로 뭐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뭐 소개해드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12만 원 이제 한번 넘어섰다가 지금 9만 원 자리도 어저께 이제 좀 이탈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 서서히 이제 좀 형성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두산이 키운 정말 알짜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2015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국내에서는 뭐 압도적인 점유율 거의 한 70% 가까이 이제 차지하는 협동 로봇 시장 1위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각종 로봇과 관련된 이제 솔루션, 로봇 플랫폼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간 생산 캐파가 한 2,2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협동 로봇 2,200대라고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협동 로봇 한 대당의 어떤 가격을 좀 감안해 보면 생산 능력이 이제 계속해서 좀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 독일 이런 해외 시장도 진출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2018년부터 협동 로봇 이제 한 4종 정도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을 시작했는데 그게 한 5년 만에 이제 굉장히 좀 큰 혁신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A 시리즈부터 H 시리즈까지 지금 총 13개의 이제 협동 로봇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 거의 협동 로봇의 이제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유니버셜 로봇보다도 많은 이제 시리즈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유니버셜 로봇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내 1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이제 한 4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아직 확정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연간 매출액 한 600억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근데 이제 시총은 최근에 한 7조를 넘어섰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이제 로봇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릴 때 당장의 어떤 실적과 매출, 영업이익의 규모 이런 것보다는 정말 빠르게 좀 성장을 한다.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46%였어요. 이건 2차 전지 배터리가 성장한 것보다 저는 더 빠르게 성장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폭발적인 이제 성장세가 구가될 수 있는 산업이 로봇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협동 로봇 쪽은 조금 고밸류, 좀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2027년까지는 아까 13종의 이제 라인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17개 라인업으로 이제 확장을 할 거고 생산 능력도 지금 현재 연간인 한 2,200대 정도 되는데 요 2,200대를 한 3배 정도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미래 성장 전략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뭐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이제 테마라든지 각종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시장 하락과 함께 조정을 좀 가파르게 좀 받았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도 한 30% 정도
최고가 대비해서는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한 9만 원 정도가 2차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 직전에 어떤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쳤던 가격 라인대이기 때문에 요 9만 원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이제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좀 노려봐도 되지 않겠는가. 뭐 예. 아직까지 각종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살아 있고 그나마 이제 기관들은 12월 이후에 작년 12월 뭐 올해 1월 달 들어서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을 많이 좀 쏟아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다시 지분율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어찌 보면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아. 외국인들의 이제 어떤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뭐 기술적인 반등을 위한 이제 준비는 어느 정도 네. 완료가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면 어제 예. 종가 근처 이제 한 89,000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이제 설정을 해놓으시고 9만 원 아래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1차 네. 목표 가격은 한 11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7만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서 지금 개인의 비중이 좀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이틀 동안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온 네. 모습 이게 또 이제 지수 편입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굳이 지금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실적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좀 더 커진 도화선이라고 할까요? 네.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 이제 어닝 쇼크를 딱 발표하자마자 전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컨센 자체가 바로 하향 조정이 돼버리고 그냥 한국 시장도 내려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함께. 밸류가 전체적으로 예. 이제 좀 낮게 평가가 되는 이제 상황들이 좀 연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실적에 대한 민감도 때문에 또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뭐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장 섹터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작년 연간 보고서는 이제 3월 달까지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네. 4분기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4분기 실적은 그냥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2023년을 떠나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는 여지가 이제 큰가,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장의 이제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성장성. 때문에 뭐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 뭐 지난 2주 동안의 코스피 지수가 16년 만에 지금 가장 최악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올해 좀 집중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거친 두산 로보틱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우리는 이제 성장성을 더 바라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VS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같은 대장주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라인업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핫한 인탑스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요거 궁금해요. 너무 예. 좋네요. 너무 잘 짜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궁금해요. 대진표를. 네, 저는 1등은 네.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씁쓸하게 웃으시는데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만약에 네. VS 저한테 물어봤으면 당연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다른 로봇주들이 매일매일 지금 상한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루는 인탑스, 하루는 이렌시스, 또 뉴로메카, 에브리봇, 티로보틱스 다 폭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넘게 두산 로보틱스만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세론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제 최근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은 빠졌고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지지라인이었던 이제 8만 원 중반 라인대를 이탈했으면 또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서서히 좀 두산 로보틱스를 좀 관심을 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만 놓고 보면은 협동 로봇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1등이잖아요. 근데 이젠 전 세계로 놓고 보면요. 7위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을 왜 제외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4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로 보면요. 두산 로보틱스가 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2등인 사람이 1등이 되기에는 굉장한 막대한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 이제 꼴등했던 사람이 반에서 등수를 중간까지 올리기에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뒤에 삼성이라는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뒷배가 기업이 있죠. 예. 뒷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보핏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뭐 볼리도 있고요. 지능형 로봇, 다관절 로봇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들이 잇따라 출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점유율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인 거지 이 두산 로보틱스의 그
점유율 전 세계 3%의 점유율을 잡는 거는 시간 문제다. 지금 2%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기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처음에 이제 삼성 관련된 로봇주들, 지금 최근에 에브리봇, 삼성의 청소기를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에브리봇도 급등하고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삼성의 전반적인 큰 로봇 시장 성장과는 조금 무관하긴 한데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렌시스는 테마성으로 감속기나 모터를 공급한다라는 설이 돌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우린 PTS 같은 경우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하는데도 삼성 관련된 수혜주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진짜 움직여야 될 게 2029년도에 삼성의 인수를 앞두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두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쓰고 삼성 로보틱스라 있는다라고 할 정도로 인타스가 상한가 들어갔던 이유도 결국에 삼성의 최종 위탁 생산 업체다 보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어떤 피날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두산 로보틱스의 반발 매수 들어올 수 있어도 결국 협동 로봇 시장의 어떤 1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토론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한발기업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한발기업들을 오늘쯤이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상 체결 지수를 봐도요. 코스피는 0.35%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1% 넘는 하락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을 만한 타이밍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지수 하단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시기인가? 2,400까지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우려감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희 매니저님, 지금 시점은 우리가 대형주를 담거나 레버리지 같은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직은 어렵습니까? 대형주는 사실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 대형주는 수급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움직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또 연중 고점 근처까지 지금 솟구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빠르게 좀 귀환되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의 하단, 사실은 코스피는 저는 이번 조정에 한 2,500선 정도는 충분히 좀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그냥 와르르 망가지면서 추세가 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400선까지 이제 거의 한 100포인트 정도 더 아래 구간에서 하단을 좀 잡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이제 850이 깨지면서 이제 낙폭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레버리지의 이제 장점은 지금 사실 이제 혼돈의 장세. 과연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고민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제 고민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바닥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택에 이제 고민을 좀 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시장 반등에 이제 배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레버리지는 이번 주 후반 오늘과 내일 정도의 입질 매수가 좀 들어가도 충분히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는요.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먼저 우선시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단 지수 바닥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어렵다면은 그쪽에서는 레버리지 이번 주 후반이죠. 오늘 내일 한번 분할 매수 전략 짜보는 것 참고 포인트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